첫 번째에서는 그 돈이 중요하냐, 자산이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물론 자산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돈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자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형의 자산입니다. 무형의 자산이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먼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그 재정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충분히 이해하시죠? 눈에 보이는 자산은 부동산, 채권, 뭐 저축 자산,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거나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는 자수성가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자수성가할 때 같이 고생했겠죠. 그 자녀들은, 그 아들, 딸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고 어떻게 자산을 이루었는지를 옆에서 학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재산을 일구었던 그 엄청난 부를 물려받게 될 그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들은, 그 딸들은 함께 부모가 자산을 일굴 때 옆에서 함께 고생하고 힘들었고 어떻게 일구었는지를 자연스럽게 학습을 했는데 문제는 그 손자, 손녀 때들입니다. 3대 때. 3대 때는 뱃속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태어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다고. 학습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손자, 손녀 때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뭐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별의별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나 자기 부모 때처럼 바닥에서 고생해본 체험은 없는 거야. 머리로만 공부를 하는 거지. 머리로만. 근데 진짜 망하지 않으려면 바닥에서부터 공부를 시키고 그 어려운 수업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그리고 머리로 공부할 때도 유학 가서 바닥에서 빡빡 끼면서 알바하면서 그러고 공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황제 교육을 받겠죠. 왕자, 공주처럼 교육을 받겠죠. 그래서 부자 3대 못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삼성가 한번 볼까요? 삼성가.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3대 이재용 회장님. 이렇게 되잖아요.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같은 경험을 공유를 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건 책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같은 어려움, 같은 시절을 같이 겪어왔는데 문제는 그때는 이재용 회장은 뱃속에 있었거나 없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경험인지를 본인은 몰라. 황제처럼 컸어. 모르는 거지. 그래서 부자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위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이게 전부 다 운에 관련된 거거든. 우리나라에 그 지금 재벌이 됐던 분들 치고 운이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저렇게 재벌이 됐다.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실력은 별로였는데 운이 좋아서 재벌이 됐다. 그건 가능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보이는 자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보이지 않는 자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자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실력이에요. 그 실력도 자산이에요. 실력도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 관계. 그 신용 있는 관계 속에 신뢰가 있으면은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정희 회장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우선 내 자산이 좀 늘어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산을 늘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프로시코마이교의 재정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 강의. 그 중에 하나가 실력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신뢰와 신용이 그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언제든지 돈은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훌륭할까요? 아니면은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훌륭할까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전부 다 자기 자본 가지고 안전빵으로 자기 자손 가지고 하죠. 그런데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성공했던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요. 자기 자본으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대출 받고 어디 빌리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신뢰와 관계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디에 설비를 만들거나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신뢰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신뢰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빌려주겠어요? 이 실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력이나 신뢰나 관계의 첫 번째 이 모든 관계, 신용, 그 다음에 실력은 누구하고 배워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울 수 있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 이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다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도 따라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운은 누가 관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가장 먼저 신용과 신뢰를 쌓아야 되는 관계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관계를 쌓아나가고 신용을 하나님과 나와의 신용을 쌓아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 뭐가 따라와요? 온 우주의 운이 따라온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믿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나님 빼고 열심히 하세요. 예, 플러스 알파니까 하나님 빼고 열심히 하세요. 그 정도만 해도 세상이 주는 그냥 그 정도 세상의 법칙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자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집중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실력입니다. 자, 첫 번째 실력인데 지금은 그 실력 부분에 있어서 주식이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산을 늘리는데 주식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 뭐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금, 실물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기초가 이 주식이에요. 주식.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주식이라고요. 자본주의는 왜 자본주의일까요? 자본주의. 자, 자본주의가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자본주의. 이제까지 없었던 인류사의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입니다. 왜 자본주의라고 그랬을까요? 주의는 어떤 이데올로기니까 떼어버리고 주의는 이데올로기잖아요. 이거 떼어버리면 핵심 키워드는 자본이에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뭐 한 100억쯤 있으면은 100억 가진 자본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근데 100억 가진 놈이 이길까요? 10억 가진 놈이 이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길까요? 100억 가진 사람이 이길 것처럼 여기죠. 100억 가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근데 이 10억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는 거야. 실력이 있고 관계가 좋아. 인간관계 잘 쌓았고 신용이 있어. 게다가 이 사람이 운빨까지 있어. 이래서 이 10억 가지고 뭐를 하냐면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10억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펀드레이징, 주식이라는 게 일종의 펀드레이징이잖아요. 내 한 주가를 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우리 신용관계에서 이 한 주식을 내가 10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한 1000주를 만들었는데 1000주를 발행했는데 이 한 주당 가격이 1억이야. 한 주당 가격이 1억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시작할 때 얼마 가지고 시작해요? 10억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럼 100억 가진 놈이 이겨요? 10억 가지고 시작한 놈이 이겨요? 이게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산을 찾아내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이지 않는 자산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빌릴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자산. 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주주들 모으잖아요. 그 모으는 과정에서 모아지는 액수만큼 자기가 회사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100억 가지고 나는 할 거야. 100억. 그런데 너 10억 가지고 하지. 내가 10배로 더 커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 딱 열고 나니까 얘가 10배 작아지는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많은 자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이 신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신용이 굉장히 많아요. 두레. 그 다음에 두레라는 거. 두레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두레라는 게 있어. 예. 품앗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옛날에 개라는 걸 했잖아. 개. 예. 10명 모이면 10명이 100만 원씩만 모으면 1000만 원이 되잖아. 그 1000만 원을 이제 개를 누가 1년에 한 번씩 누구한테 밀어주잖아. 그러면 나는 100만 원을 넣었지만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을 10번을 넣었지만 그걸 짧은 시간 안에 1000만 원이 탁 생겼어. 그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개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두레나 개가 없어. 뭐를 해요? 온 집안 사람들이 거기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이고 한 번 알고 지내면은 그냥 일평생 서로 밀어주는 사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개를 통해서 두레를 통해서 시작하지만 중국은 한 마을 전체가 밀어줘. 야, 내가 아프리카 가서 사업을 할 건데 아프리카 가는 비용, 거기서 사업 창업할 비용, 거기서 뭐 할 건데 신발 장사. 중국에서 신발 한 켤레 1,000원에 만들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10,000원에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 9,000원 남잖아? 그러면 그것을 내가 다 돈을 이문을 남겨서 나에게 후원해줬던 사람들에게 다 배분해줄게. 이것도 일종의 주식회사라고. 인간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주식회사 형태를 운영.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중국인들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유럽, 미국 전 세계 다니면서 중국인들 사는 걸 보면 우리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자요. 쉬어요. 슈퍼마켓 하나를 하더라도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어. 중국인들이 24시간 일해요. 저분들은 언제 자지? 아프리카에 가든 남미에 가든 북미에 가든 잠을 안 자.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만약에 24시간 일해서 그 돈을 원금, 이자 이런 걸 안 갚아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시스템이 달라요, 우리랑.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자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주식. 이 모든 자본주의의 기초는 주식이라고 그랬죠. 주식의 원리나 부동산의 원리나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의 꽃이 뭐냐?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주식을 알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이에요. 왜? 자본을 모으는 방식 중에 주식회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그럼 그 주식회사는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면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모집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기 주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을 거래하는데 이제 뭐 웬만한 기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니까 바로 들어가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자본을 만들어냈던 어떤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을 운영, 그 주식회사에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 이 세력이 누굴까? 다 찾아놨어요. 그냥 주식에서 세력은 뭘까? 세력만 알면은 이해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주식 세력은 국내 증권사, 외국 증권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보험사, 투자자문사, 사채업자, 기업, 슈퍼개미 등으로 분류가 된다.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증권사나 외국 증권사나 캐피탈, 제2금융권, 보험사, 투자자문사까지 여기까지의 이제 회사는 알겠는데 제가 거꾸로 문제를 드릴게요. 이런 회사에 들어가려면 여기 입사하려면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되죠. 대학을 나오는데 어떤 대학을 나와야 돼요? 관련 대학을 나와야 돼요. 이런 회사에서 증권사, 외국 증권사, 투자회사, 뭐 금융사, 보험사 이런 데 들어가려면 뭐를 해?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이 관련 업종에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공부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MBA를 해야 돼요. 그리고 MBA를 하고 그리고 MBA를 경영회계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해요. 금융학, 회계학, 세무학, 뭐 4년제 대학, 경영학, 경제학, 통계학, 금융학, 금융회계학, 세무학 등을 전공하고 MBA 이런 걸 다 통틀어 MBA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린 말만 들어도 MBA가 뭔지? NBA는 농구 선수는 알겠는데 MBA는 뭐지? 우리 그런 것도 구분할 줄 모른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한국에서만 공부해야 돼? 해외 유학파들을 우선적으로 또 선호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을 하는 순간 나는 어떤 세력하고 맞닥뜨려야 돼요? 박사학위 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부를 한 이쪽 분야의 전문가하고 나랑 붙어야 돼. 게임을 해야 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이 정도 얘기를 했더니 현명한 사람, 나 주식 안 할래. 왜냐면 나랑 싸우는 대상이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산이 있다고? 무슨 자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자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온 우주의 운이 나한테 따라온다라고 믿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산이 실력으로 붙으면 결코 안 되는데 실력 외에 정말로 중요한 이 관계와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실력은 없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운이 좋으면 된다고. 이게 블루오션이야. 자, 얼마나 주식을 투자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우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세력은 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냐면 자, 이게 이제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개인과 세력의 여기 이제 요 부분을 또 다시 봐야 돼요. 아까 보험사, 투자 자문사까지는 됐는데 사채업자, 기업, 슈퍼개미. 사채업자, 기업, 슈퍼개미는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까요? 여기는 MBA 출신의 정통 외국 유학파들, 금융회계학 모든 이런 박사, 석사 박사들을 고용하고 나면은 사채업자, 기업, 대주주들, 슈퍼개미들은 이제 특히 사채업자나 슈퍼개미들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할까요? 이쪽 세계 이 주식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요. 그는 내가 옛날에 지킬 박사님 밑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하루에 100만 원씩 20년 전에.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100만 원? 그때 열흘만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부천에 제가 그때 부천에서 살 집값이 연립주택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집값의 4분의 1을 내고 내가 배웠다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하나증권배, 키움증권배, 모든 증권배에서 1등을 다 먹었어. 그랬더니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냐면 사채업자, 기업 이런 데서 스카우트. 여기 쫙 사무실을 어떻게 만들어 놔요. 어떻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보면 세력은 뭔가 주식 세력 하면 여기 막 뭘 그리시죠. 이렇게. 이게 방 구조예요. 이런 걸 또 유튜브 찾아서 주식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예. 세력을 알면은 이게 왜 위험한지를 알게 돼요. 그냥 그분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오피스텔의 한 층을 전체를 빌려가지고 방마다 전부 다 컴퓨터 놓고 누가 앉아 있어요? 주식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대장이 이제부터 신호를 내. 사! 그러면 다다다다닥 사고 팔아! 그러면 다다닥 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사람?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차트를 공부해서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차트를 공부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이깁니까? 차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깁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창조주가 이기지.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고. 자기가 공부했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져. 그게 선악지식이고 교만할수록 내가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실력을 이만큼 쌓았으니까 누구한테는 안 돼요? 창조주한테는 안 된다니까. 주식을 차트를 만드는 사람. 이분들은 차트를 만들어요. 사채업자, 슈퍼개미, 이렇게 대주주 이런 분들은 차트를 만들어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차트 만드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차트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껏 주식 공부한다라는 게 무슨 공부를 해요? 차트 공부하고 들어가잖아요. 일단 안 돼. 그 다음에 차트 그거 말고 펄을 연구해야 돼. 기업의 실적 연구해야 돼. 기업의 펀더멘털 뭐 얼마나 중요하고 뭐 이런 거만 연구를 한다고 엄청 무슨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안 돼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안 돼. 국내 증권사, 외국 증권사, 캐피탈, 제2금융권, 보험사, 투자자문사 이런 여기는 석사 학위 이상이라니까. 기본적으로 박사들이 즐비한 이것들하고 또 붙어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선악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지식을 먹은 이상 언제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착각이야. 자기가 언제나 옳다. 옳다라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면 무조건 옳아. 반드시 오를 거야. 반드시 올라가서 큰 수익을. 이게 스스로 신된 인간들의 착각이라고. 근데 자기보다 더 센 신들이 있거든. 석사, 박사, MBA 전공한 사람들이 국내 증권, 외국 증권, 캐피탈, 금융, 보험, 투자자문사에 일을 하고 있고 사채업자, 이 세력들 분류하면 사채업자, 대주주, 슈퍼개미들은 차트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자기 오름 하나 가지고 붙는 사람하고 게임하면 누가 이겨요?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을 키우되 이 사람들처럼 키우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또 외국 유학 가서 MBA 3년, 최소한 몇 년을 공부해야 돼? 10년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 또 그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그냥 그 엄청난 데이터들, 엄청난 자료들, 엄청난 정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이제 겨우 차트 연구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면은 게임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옳다라는 게 내려지지 않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이 자산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 그냥 겸손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세요. 괜히 속 끓이지 말고. 그런데 뭔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도 체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체험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시작하셔도 돼요.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재밌지요? 이렇게 들어야 눈을 떠지게 된다고.